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먼저 오늘 정리할 거는 선사시대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가 구석기 시대부터 갈게요. 구석기. 네. 자, 구석기 시대는 어땠느냐? 자, 구석기 시대를 공부하시려면 제일 먼저 이때가 어떤 환경이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구석기는요, 여러분들, 이때가 빙하기였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빙하기예요. 빙하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단 빙하기는 추워요. 네. 빙하기라고 하면 지구가 꽁꽁 언다 이 뜻은 아니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아무래도 빙하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따뜻한 기후대. 아마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열대 기후나 이런 온대 기후 같은 그런 기후는 지구에서 범위가 줄어들고요. 냉대나 한대 같은 추운 기후대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수면, 바다 수면도요, 낮아져요. 해수면이 낮아지면 얕은 바다가 육지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크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오랜만에 지도를 그립니다. 네. 지도가 오랜만에 그려지면 사실은 잘 못 그려요. 제가 어,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네, 대충 알아보시겠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이고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 중국이 있어요. 여기 아이고. 네, 여기가 중국이고요.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있죠. 네, 한반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본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바다. 네, 여기가 동해,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서해안, 그리고 여기가 남해안이에요. 빙하기 때는요, 어땠냐면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하고 일본이 바다가 얕아지다 보니까 이제 해수면이 낮아져서 뭐 얕은 바다인 요 서해 지역, 이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역, 그리고 남해안의 일부 지역이 육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서해안 지역, 여기가 이제 육지가 되죠. 여기. 그리고 동해안의 일부가 육지가 돼요. 그래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또 여기서 또 일본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가 가능하던 시절이었어요. 빙하기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구석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기 살던 친구가 네, 갑자기 쪼로로 여기 서해가 이제 이때 육지화 됐으니까 여기 지나서 우리나라 들렀다가 또 일본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니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빙하기가 뭔지는 아시겠죠? 네, 빙하기는 일단 춥습니다. 추워요. 춥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먹을 게 부족해요. 이때는 나무들도 잘 안 자라겠죠. 풀들도. 그래서 나무도 잘 없어요. 나무들도 잘 안 자라고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동물들도 춥다 보니까 전부 다 잘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네,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자, 구석기 시대 때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일단은 이때는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방법 모릅니다. 그러면 사냥을 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또는 나무 뿌리를 켜먹거나 이렇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땅을 파려면 손으로 파다 보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손으로 파니까 안 되겠어요. 옆에 있는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파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음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빙하기 때 사람들의 생활부터 볼게요. 먼저 이때 구석기 사람들은요,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동생활을 하는데요. 왜 이동을 하느냐? 왜? 이유가 있겠죠. 이동을 하는 이유는 뭐를 찾아서? 바로 식량, 먹을 걸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가
집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항상 돌아다니니까 머물 장소가 굳이 필요 없고요. 밤에 뭐 어둠을 피하거나 또는 비를 피하거나 그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생활했느냐?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해요. 근데 동굴이 없으면 큰 바위 밑에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해요. 또는 그런 것도 없다, 허허벌판이다 그러면 막집을 지어요. 막집은요, 진짜 막 지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나무 막대기 있죠. 예, 나무 막대기 이런 거 이렇게 세워서 요 위에다가 대충 이렇게 덮어요. 뭐 동물 가죽이나 네, 이런 걸로 간단하게 지은 집을 우리가 막집이다라고 불러요. 천막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동 생활을 했었습니다. 자, 먹을 걸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때가 뭐였다? 빙하기예요.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돌아다녀도 뭐가 없어요. 나무 열매도 따먹기 어렵죠. 또 동물들 사냥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사람들은요, 항상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였어요. 실질적으로 구석기 때는 이제 사냥을 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 이렇게 약간 의식 같은 걸 해요. 네, 이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발 오늘 먹을 수 있게, 또는 예를 들어서 뭐 동물 같은 뭐 예를 들어 토끼 사냥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벽이 동굴 벽이나 이런 데다가 뭐 토끼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를 이제 이렇게 돌로 꾹꾹 찍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종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의식 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주술, 원시적 신앙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석기인들의 유적지가 이 동굴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동굴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 구석기 유적지를 보니 이 동굴에 당시 이제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동굴에 동굴 벽화가 많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네, 동굴 벽화를 많이 남겼는데 이 벽화가 예쁘라고 남긴 벽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즉 동굴 벽화를 이제 발견을 해보니까 그 벽화에는 다양한 동물들의 그림을 그려놨대요. 뭐 동굴벽에 뭐 사슴이나 뭐 이런 동물을 그려놓고 거기에 돌로 꾹꾹 찍은 흔적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오늘 요 사냥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기원의 의미가 담긴 그림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벽화는 단순한 예술로만 보기는 어렵죠. 예술적인 것도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주술적, 원시적 신앙의 형태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선사시대 때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냥을 하러 갈 거예요. 자, 지나갔는데 사슴이 보여요. 사슴, 사냥해야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구석기 때 사람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였을까요? 자, 구석기인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뗀석기. 자, 뗀석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뗀석기의 뗀자는 돌을 떼었다, 깨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울퉁불퉁한 돌덩어리가 하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갖고 사냥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하려면 뾰족한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다른 작은 돌 같은 걸로 이 부분들을 깨는 거죠. 톡톡톡톡 쳐서 여기를 깨요. 막 깨버려요. 이런 데를 막 깨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뾰족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부분들 다 끼워서 이렇게 싹 끼워서 없애버려요. 네, 없애버려서 나중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도록 이렇게 뾰족하게 남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로 사냥을 쿡 하거나 또는 나무 흙을 땅을 파서 뭐 채집을 하거나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뗀석기란 말은 이 부분 이렇게 돌을 여기를 깨트렸었다라는 뜻으로 뗀석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뗀석기의 뗀은 뭐다? 깨트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뗀석기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도구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뗀석기 중에서도 우리는 주먹도끼를 볼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때 당시에는 사실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의 도구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뗀석기예요. 온리 하나의 뗀석기로 여러 가지 뭐 사냥도 하고 조리도 하고 땅도 파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는 여러 가지 뗀석기들을 만들게 돼요. 뭐 찌르개, 긁게, 찢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사용했던 대표적인 뗀석기 중에서 우리가 주먹도끼를 보셔야 되는데, 네, 주먹도끼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주먹 모양으로 생겼어요, 여러분들. 네, 이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사냥을 하거나 또는 땅을 팔 때 사용하던 게 주먹도끼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구예요. 자, 그럼 주먹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보실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게 주먹도끼입니다. 자, 요 주먹도끼를 보시면요. 요 주먹도끼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주먹도끼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돌이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을 다 깨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으로 주먹도끼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표적인 주먹도끼입니다. 바로 이게 뗀석기인데요. 뗀석기 중에서도 여러분들 저 이제 약간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 뗀석기 특히 주먹도끼 중에서도 이름이 있어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하는 주먹도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아니고요. 썰 정도? 네, 하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발달한 역사 시대다, 발달한 후기 시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구 이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뭐냐?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이 친구인데요.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뭐냐면요. 이 아슐이라고 하는 게 지방 이름이에요. 네, 아슐은요, 프랑스의 생아슐 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주먹도끼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졌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처음에 만들어진 주먹도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저 단순하게 돌을 깨트려서 사용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보시면 단순히 돌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어때요? 이런데 정확하게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해서 이 돌을 정확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깨트린 게 아니라. 자, 이 뜻은 무슨 말이냐? 도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딱 발견이 되면서 구석기 시대 때 어떤 도구가 발달하는 이제 기술력을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어디 동아시아 지역에는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어디에는 없다? 바로 우리 동아시아죠. 네, 동아시아는 요게 없어요. 이 말은 건 뭐다? 바로 후진적인 구석기 문화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학설이. 자, 이 학설을 바로 깨트리게 됩니다. 이 학설을 확 뒤집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돼요. 바로 우리나라 어디서 발견했냐? 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 자,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발견이 되느냐? 별건 아니고요. 당시에 주한미군이에요. 네, 주한미군이었던 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갔대요. 저기 어디죠? 한탄강인가? 하여튼 사실 저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네, 그 데이트를 갔는데 이제 거기 주변에 돌이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우연히 이상하게 생긴 돌을 하나 보게 된 거죠, 사실. 어,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친구가 고고학을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덕분에 이것을 이제 문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전곡리에서 발견된 이 돌덩어리를 이제 문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뭐다. 바로 이게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학계에.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설이 동아시아에서는 요 아술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진적인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요 학설이 바로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요 아술리안형 주먹토끼가 발견이 된과 동시에 이 학설이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좀 더 발달된 구석기 문화가 있구나라고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썰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주먹토끼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주먹토끼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땐 주로 있는 걸 먹기만 했어요. 뭐 생산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열매,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구해서 먹는 그런 시절이 바로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 짓는 방법도 이때는 몰랐고요. 도구를 어떤 뭐 농기구나 이런 도구를 만드는 기술도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점점점 뗀석기에서 도구가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시대 때 우리 그거를 볼 거예요. 유적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유적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구석기 대표 유적지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거는 실제 수능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한 어디죠? 네, 경기도 연천 전곡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네,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까 말한 대로 주먹토끼가 발견이 되었죠. 네, 그래서 요 경기도 연천 전곡리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실제로도 나왔어요. 여러분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몇 군데를 더 얘기를 하자면 어디가 좋을까? 네, 몇 군데를 더 얘기를 하자면 어, 여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천 전곡리 말고 충북,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어요.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에 두루봉 동굴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굴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동굴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요. 이 동굴에서 그 뼈가 발견이 되었어요. 우연히 어떤 분께서 이 동굴을 지나가다가 뼈를 발견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뼈를 보면 일단 놀래겠죠. 일반인들은 설마 사람일까?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뼈가 발견돼서 신고를 하겠죠. 봤더니 사람 뼈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난리가 났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뼈를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 뼈가 최근 뼈가 아닌 거죠.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구석기 시대 인류의 뼈였다는 거예요.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뼈가 이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냐 김흥수라고 하시는 분이 발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흥수 씨가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뼈를 발견했다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두루봉 동굴에서는 요 흥수아이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유적지가 뭐가 있을까요? 또 유적지 하면 뭐 많아요, 사실은. 구석기 유적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우리 구석기 시대를 나눌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얘기하죠. 뭐 70만 년 전이다, 50만 년 전이다 얘기하는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게요. 어떤 유적이나 유물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 시대 구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충북 단양에 이거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단양에 가시면 충북 단양에 금굴이 있어요. 충북 단양 금굴 유적. 요 금굴 유적을 기준으로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구석기를 약 70만 년으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약 70만 년. 그런데 만약에 저기 평남에 가시면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이라는 게 있어요. 평남 상원 검은모루 동굴. 이 검은모루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구석기를 약 50만 년 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적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조금씩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그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 구석기 시대 정리였습니다.